지리산을 소재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려 20여 년 동안 사진으로 담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지리산 사진작가로 불리는 강병규 씨인데요. 옛 필름 카메라를 고수하는 모습에서 그의 고집과 한결같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때도 시간이 나면 무조건 지리산으로 달려왔고 노고단에서 천원봉까지 수많은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준 지리산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10년 전 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지리산에 터를 잡게 됐는데요. 그의 지리산 사랑은 4년 전 펴낸 여행기에도 잘 드러납니다. 직접 흙과 돌을 쌓아 만든 길섭은 황토집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주는 행복함, 그리고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지리산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갤러리까지 몸과 마음 모두가 정화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저 지리산이 좋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병규 씨. 지리산에서 사는 즐거움과 작가가 본 또 다른 지리산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리산 사진작가라는 별칭을 갖고 계세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지리산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그 도시의 그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인이었어요. 그래, 네.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래.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다 크게 한번 실패하면서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지리산을 찾게 됐는데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취미로 계속 사진 작업을 좀 했었고요. 네. 그때 지리산을 처음 만났을 때 지리산이 준 느낌과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적으로도 다른 건 뭐 거의 관심이 없었고 지리산만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25년 정도 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5년 전에 이제 사업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찾게 된 곳이 지리산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그 지리산 주변이 고향은 아니시죠? 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에요. 아, 그래요? 고향은 아니고, 또 그런데 이제 충청도 쪽의 어떤 그 지형적인 그러한 느낌들이나 이런 것이 지리산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 끌림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대한민국의 명산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지리산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설악산 같은 데는 이쁘거든요. 네. 정말 화려하고 예쁜 산인데 웅장하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빼어난 외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지리산은 정말 웅장한 웅장미가 있고 또 그 산이 보여주는 선들, 그 능선들의 그러한 그 부드러움, 이런 것이 아마 저를 좀 감동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범위가 넓어요, 지리산은. 이러다 보니까 그 아침 저녁 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느낌, 뭐 눈으로 보여지는 직관적인 어떤 그 예쁨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이것이 주는 느낌이 다른 곳과는 좀 색다르죠. 그런 거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찾아온 곳이 지리산이었다는 것은 지리산이 뭔가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였을까요? 뭐 지리산을 흔히 어머니의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두 번 와가지고는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거의 주말마다 지리산을 찾아들면서 이게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지리산을 반드시 와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지리산을 오게 되죠. 사실은 그런 매니아들이 많아요, 지리산에는. 그 자체가 어떻게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포근함과 그 끌어들임을 사실은 지리산이 가지고 있어요. 네. 운명 같은 만남이었네요. 네, 거기에 끌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을 지금은 이제 주로 하고 계시고 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원래는 그 사진 작가가 아니시라 IT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수학교육 전공이에요. 이제 수학교육 전공인데 어느 한 계기에 제가 어떤 교직에 이렇게 평생을 몸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그 회의가 있더라고요. 좀 너무 건방진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뭐 한번 좀 의미 있는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교직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그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청소년 교육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크게 실패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초창기에는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컴퓨터 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쪽으로 네. 많이 갔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원격 교육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설계하면서 그쪽에 IT 기술을 가진 회사랑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그런 멀티미디어 원격 교육 시스템 요걸 같이 개발하면서 이제 IT에 예. 인연이 됐죠. 그래 IT 회사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들 개발하고 하는 것, 특히 또 뭐 금융 쪽에 솔루션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직접 엔지니어로 참여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전체 기획자로서 또 이제 비즈니스의 그 한 꼭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40 넘을 때까지 뭐 41에 제가 지리산에 내려왔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비교적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했죠. 네. 역설적이네요. 그 수학 전공자가 사진 작가가 된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우리 작가님의 근본의 감성적인 어떤 그 마음이 계속 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저는 이제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이제 대전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우연히 사진전을 접하게 됐어요. 네. 사진전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내가 카메라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시골 출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고가고 고가이기도 아무나 가질 수 하지만, 없는 네네네. 장비였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걸 뭐 사줄 생각을 뭐 하실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이었고 그러나 늘 그게 잠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이제 한참 어려울 때 그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끔씩은 내 삶을 좀 의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그 필름 카메라를 이제 사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짬짬이. 네. 그래서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네, 알겠습니다. 25년 전부터 이렇게 지리산을 오며 가며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10년 전부터는 지리산에 오셔서 아예 정착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41에 지리산에 내려오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지리산에 내려와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와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41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예. 이 뒤를 쭉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 이 친구들 보면 뭐 어렸을 때 사고도 많이 쳤고 뭐 이랬던 친구들도 지금 다 행복하게 사는데 네. 나름대로는 크게 이렇게 좀 잘못 없이 컸는데 또 열심히 살았는데 저만 사업에 한번 크게 실패했다는 이유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그게 41까지였던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면 40년을 더 산다고 보면 인생의 반을 사는 거잖아요. 예. 인생의 반을 살았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그럼 큰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이러면 이제 지금 살을 만큼을 살 건데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고 싶었던 삶,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리산 반야봉에서 이제 사진 작업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눈물 쭉 빼고 바로 내려와서 그 다음 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단 있게 또 용기를 내셨는데. 하여튼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주 단순하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평생을 도시 생활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골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이제 전원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데 준비 없이 이렇게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태생이 시골 태생이다 보니까 그 네. 시골에서의 삶을 뭐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아예 모르진 않았군요. 그럼요. 네. 예, 잘 알고 있고 그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은지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뭐 금융 쪽 관련한 또 IT 쪽 관련한 이런 쪽의 첨단 기술들과 이런 쪽을 접하다 보니까 그 속에 사는 것이 또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미래에 대한 변동성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심한 것인지 그게 또 내가 살아갈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 결국은 저는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좀 심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산촌이나 농촌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 농촌에서의 삶 그것도 지리산이 있는 이것은 뭐 제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지리산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지리산 근처에서 사는 게 이게 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리산 주변에서 지리산이 보이는 곳에서 지리산 네.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 그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네, 오셔서 이제 그 주거 하시는 것에서 넘어서서 네, 네. 예, 그 강병규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갤러리를 또 오픈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계획을 갖고 내려왔던 건가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 이제 평상시에 이제 꿈꿨던 제 삶은 제가 지리산을 좋아하고 또 지리산에 대한 사진 작업을 지금까지 뭐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한 10여 년 정도 이상을 계속 지리산 촬영을 해왔으니까요.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하고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규모로 뭘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네. 지금도 역시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그러한 지리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래 그 한 작업으로 뭐 초라하지만 흙집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갤러리 하나 만들고 또 거기에 우리 지리산과 어울리는 그러한 흙집 뭐 이러한 집에 뭐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이렇게 와서 같이 뭐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네. 또 이렇게 화덕에 뭐 고기도 굽고 이러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지리산의 상쾌한 능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저의 작품과 또 제가 사는 지리산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과 지리산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좀 한 하루 1박 2일 정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는 농촌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고 하는 이러한 농업이 네. 이러한 것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농사 짓는 거, 만드는 거. 이거 경관 농사군요.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떤 돈을 버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 문화와 또 그 경관과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그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휴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일반적인 우리 그 도시민들을 좀 의유로할 수 있는 또 쉬게 할 수 있는 역할 이걸 시골에서 해야 된다, 농촌에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사실 사진 작가로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예. 제가 하는 일이 한 60 내지 70%는 그 농사일, 그 경관을 가꾸는 일. 그러면서 우리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제 구절초를 가꾸고 있거든요. 그 구절초를 가꾸면서 그걸 통해서 휴식의 공간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멋지네요. 뭐 네. 이런 차원으로 해가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속사정은 또 있어요. 제가 혼자 그거 풀메고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런 걸 평생 해오셨던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그 재능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받고 또 같이 해서 같이 가꾸고 같이 한 문화상품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뭐 어르신들에게 도움 받는 게 더 커요.
우리 작가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주변 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아유,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았어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 네. 이런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죠. 없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점차로 살면서 많은 부분들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동화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네. 또 이제 제가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과는 아직 조금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좁혀가는 작업들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 갈등도 많아요. 네. 또 알겠습니다. 가끔 이제 속상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궁극적으로는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우리 동네 전체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돼 가는 거고 또 내 삶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가는 거라면 그거는 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삶의 과정이죠. 작가님의 진심을 다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눈치를 다 챘을까요? 네. 근데 이제 문화- 네네.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같이 좋고 같이 만들어져 가야지 어느 일방에 한쪽만을 위해서 뭘 한다, 의한다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아요. 사실. 네. 그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문화 공간의 이름이 길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립할 때, 또 운영하실 때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그 지리산다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숲이었으면 좋겠고 지리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또 소나무 숲이 잘 제가 가꿀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좋겠고 예. 또 거기에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지리산에 그 구절초가 피기 시작해요. 정상 부분에. 네. 사실 그게 가장 지리산을 대표하는 그런 야생화거든요. 네. 너무너무 이뻐요. 그 바위 틈 사이에 피어 있는 그 구절초, 거기를 막 넘나드는 그 운무, 뭐 구름들, 또 그 뒤로 보여지는 지리산의 그 암릉들, 능선들 이런 것들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 그걸 꼭 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쓴 건 뭐 갤러리로서의 어떤 뭐 화려함 이런 것들은 다 둘째 문제고요. 지리산다운 공간. 또 지리산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것이 제가 지금 그 길섭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의 가장 그 모토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축 양식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뭐 숲을 가꾸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먹고 노는 뭐 먹거리들도 그렇고 네. 네, 지리산다운 것 쪽으로 이렇게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인간의 손이 뭐 닿은 그런 곳이었지만 네, 예, 자연의 어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네.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요리도 직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하셨습니까? 아유,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배우고 이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시골 태생이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디 외지에 가서 공부할 때 하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됐어요. 이게 저희 부모님 들으시면 이거 저희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취하시면서 능력을 배양시킨 겁니까? 네, 오랜 생활 그 생활 속에서 얻은 그리고 이제 가끔 IT 쪽 일을 하면서 이제 외국 출장을 나갈 기회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면 예. 이제 본연의 이제 업무를 하지만 잠깐씩 이제 주변에 좋은 식당들이나 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노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곤 해요. 그러면 저 친구들은 참 저렇게 노는구나, 저렇게 즐기는구나, 저렇게 쉬는구나 이런 걸 가끔 접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요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해보고 또 자기들이 다양한 그쪽의 먹거리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하는 그렇게 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직접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요. 좋고 또 이제 의미도 있는 게 가장 좋은 먹거리, 가장 맛있는 음식은 그 지역에서 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맞습니다. 직접 네.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자연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먹고 싶네요. 네. 네. 사진 작가님의 요리 솜씨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기도 최고입니다. 하고. 네. 아니, 그렇게 문화공간의 CEO로서 문화공간도 설립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또 요리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하나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래 본인의 그 직업인 사진 작가의
일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뭐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뭐 경영을 하는 CEO다 이 소리 들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는 이제 서부지방산림청에 잘 가꾸어진 숲, 네, 지리산 사진을 오랫동안 이제 찍다 보니까 서부산림청에서 이제 그러한 그 숲에 대한 그 기록을 좀 아름답게 남기고 싶다 그래서 예. 그거 2년 동안 이제 사진 작업을 했고요. 지금은 저쪽 봉화 쪽에 그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곳이 이제 정식으로 올해 개장을 했는데 네. 그 수목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또 수목들이 자라는 모습들 이것도 1년 동안 이제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업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틈틈이 지리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그거를 좀 이미지로 좀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노력 가지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산하고 계곡은 이게 또 하나거든요. 네, 그 산이 품고 있는 계곡에 아주 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 예. 예, 그런 거 좀 틈틈이 작업하고 있고 또 꿈이라면은 이제 대놓고 지리산 전체에 대한 이제 기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내년부터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 2년 정도 좀 계획을 해서 예. 지금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그 경관적 가치 요거를 좀 작업을 하고 싶은데 뭐 많은 곳에서 도와줘야 돼요. 지금 뭐 국립공원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좀 이제 도움을 좀 주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작품 잘 안 나와요. 아이 작품 제가 사전에 봤는데 작품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희한하게도 IT를 전공하신 분이 일부러 아주 불편하게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십니다. 예.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리산에 대한 예의다. 아 필름 카메라로 작업을 하는 게? 네, 뭐 아니 농담인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필름으로 작업을 하려면은 미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컷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많은 고민도 해야 되지만 또 그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리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경관을 필름에 담기 위해서 뭐 우연히 좋은 작품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 그 경관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여지는 그런 빛,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빛을 좀 더 많이 준다든가 좀 덜 준다든가 예. 아니면 그 노출 그 시간을 좀 길게 준다든가 짧게 준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보여지는 거 이외의 어떤 모습들, 숨겨진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계산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고 사진 작업을 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제 필름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한 과정 속에서 그런 기회를 주죠. 네. 즉흥적인 이미지보다는 지리산이 품고 있는 그 느낌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작업 이것이 필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네, 그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프로젝트 때문에 디지털을 써보는데 디지털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직접 이제 현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그 다양한 느낌들 이런 것도 이제 봐왔는데 저처럼 IT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예. 요즘은 뭐 아주 쉽게 그 좋은 느낌의 그런 작품들을 프린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맛은 사진 작업을 하는 맛은 그 필름의 맞아요. 네.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죠. 저도 학창 시절에 사진부여서 제가 직접 인화하고 현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필름 카메라였죠. 네, 예. 그러네요. 그때는 뭐 대세가 필름 예. 카메라였잖아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저는 쓰고 있는데 네. 예, 막 찍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걸려라라는 식으로. 필름 카메라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한 컷 한 컷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도 좋지만 그 좋은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그 느낌까지를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좋은 사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뭐 어떤 가치를 뭐 예술적으로 논하기는 좀 저기 하지만 하여간 느낌이 있는 사진, 또 느낌이 있는 예술 작품, 예. 또 독창성 있는 예술 작품, 이것이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뭐 방법이야 디지털로 찍든 뭐 필름으로 찍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이미지 안에 이제 무엇을 담을, 이미지 외에 무엇을 더 좀 표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필름으로 하다 보면 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거에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러죠.